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7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습도가 엄청납니다. 네, 정말 사우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고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 먼저 새 작가의 추천작으로 시작을 하죠. 먼저 윤 작가님. 네, 제가 추천할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끝나가지고 뭐 워낙 인기가 있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미지의 서울을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드라마를 우연찮게 2회부터 본방사수를 하게 돼갖고요. 저도 그렇게 드라마를 막 이렇게 제 시간에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드라마는 약간 시간 맞춰서 웬만하면은 본방으로 보려고 계속 노력했고 이 보는 내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계속 제발 이 드라마 좀 봐달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드라마였어요. 저도 1, 2부 봤어요. 너무 괜찮죠. 친구가 추천을 해서 봤는데 제 친구는 네. 되게 바쁜 친구여가지고 너무너무 바빠서 항상 그 유튜브 편집본을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전개가 굉장히 빨랐던 모양인데 저는 너무 좀 느린 거예요, 1, 2부가. 근데 이거는 전개가 빠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좀 1, 2부라서 그런지 네. 조금 밋밋해서 보다 말았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이 드라마는 일단 12부작 드라마고요. 그 TVN에서 지난주까지 방송을 했고 지금 현재는 TVN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채널은 어디서 또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내용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엄마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너무 닮은 일란성 쌍둥이 미래와 미지가 주인공인데 이 1인 2역을 박보영 배우가 합니다. 언니 미래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을 정도로 좀 몸이 안 좋고 약골인데 대신에 머리가 엄청 뛰어난 그런 그 뭐 MBTI로 치면 굉장히 T형인 인간이고 동생은 그와 반대로 머리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육상 국가대표를 꿈꿀 정도로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F형 인간, 완전 극과 극의 F형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이라는 편견을 거예요. 아니요, 머리가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MBTI형으로 따지자면 아니 근데 그 뇌과학적으로 감정이 두뇌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들뜰 때는 사실 뇌 기능이 약간 저하되는 그래요? 건 맞아요. 네. 뭐 그거는 제가 어떤지 그런 것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거는 F와 T인 것처럼 완전 좀 약간 극과 극의 성격을 지닌 얼굴만 똑 빼닮은 그 자매가 주인공인데 그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동생은 시골에서 엄마하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지금 일일 알바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엄마 심부름으로 서울에 사는 언니한테 반찬을 갖다 주러 오는데 근데 사실 언니 미래가 서울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회사 생활에서 완전 배제되고 왕따를 당하면서 그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갖고 마침 그 동생이 찾아왔을 때 자살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동생이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서로 얼굴이 너무 닮았으니까 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대신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언니가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데 밖에 나가고 싶으면 미지가 미래인 척하면서 이제 입원을 뭐 며칠 해준다던가 이런 걸 자기네들끼리 했었던 사이인데 이제 뭐 이렇게 성인이 되고서는 별로 교류가 없었지만 이제 미지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할 때까지 그럼 내가 니네 회사에서 너인 척 그 생활을 하겠다.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뭐 발단은 좀 드라마 같은 전개고 뭐 그렇게 흥미롭진 않아서 저도 그래서 1회를 챙겨본 타입은 아닌데 1회 끝나자마자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1회가 어떻길래 이렇게 그런 거 보통 1회부터 그렇게 그죠.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회부터 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대본이 너무너무 탄탄해요. 이게 그 작가를 찾아보니까 대사는 물론이고 구성도 너무 탄탄하고요. 엔딩까지도 그 거의 모든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회수가 다 될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진 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 라인이 이제 과거와 현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약간 양파 까지듯이 그래서 이제 진행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런 드라마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인물들에게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누굴 특별히 나쁜 이 주인공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엄마로 등장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의도치 않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행동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영남 엄마죠. 장영남 네.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태도나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약간 동감도 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이 드라마 매주 약간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슬퍼서 나오는 진짜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전혀 2부까지 전혀 안 나오던데. 그게 뒤로 갈수록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죠. 저 당연히. 대형 F인데도 저 3부를 네.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드라마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슬프진 않아요. 슬프진 않은데 모든 장면들이 감동적이구나. 되게 따뜻하고 이게 그래서 기획 의도가를 보면은 남한테는 되게 너그러운데 본인한테는 대부분 혹독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예요 저는. 저한테 좀 너그러워. 그래서 공감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농담입니다. 이제 아니야,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 다 여기서 수긍하고 와야 있어. 되나요? 우리 다 수긍하고 있어. 그렇구나. 이 작가님 그러시지. 이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 기획 의도로 돌아가서 그 자기한테는 혹독하면서 약간 남의 삶을 보면서 약간 저렇게 살았으면 나는 좀 더 편했을 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다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인 것처럼 그러니까 좀 더 자기에게 너그러워지고 삶을 조금 보듬고 자기한테 위로를 주고 싶은 맞아. 기획 의도로 만들었다고 작가가 써놨는데 이게 그대로 약간 실현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물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영남 씨나 뭐 김선영 배우가 나오는 엄마 역할로 나오는 배우들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삶이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여기에 이제 그 성소수자도 등장을 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봤던 성소수자를 쓰는 방법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되게 좀 흥미 위주라든지 너무 뻔한 어떤 설정을 넣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들의 삶도 너무너무 이 주제에 부합되도록 너무 이해가 저 가도록 궁금하네요. 그리고 뭐 모두가 극찬한 박보영 배우의 1인 2역은 박보영 배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연기의 약간 최정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중에는 얼굴이 닮았다는 것도 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연기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서 네. 연기력이 오히려 맞아요. 평가를 못 받은 배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 오나의 여신님에서부터 맞아요. 최근에 삼다수 광고에 광고까지? 조화 마신 요즘에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저도 박보영 배우는 사실은 안티가 거의 없는 네. 대부분 맞아, 호감인 맞아. 배우인데 연기도 참 네, 잘해요. 연기를 정말 늘 잘한다고는 느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진짜 막 이병헌이나 막 이렇게 송강호처럼 완전 극단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보영 배우의 정점을 찍은 느낌이에요. 현재까지의 인생작이겠다. 정점.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 장영남 배우나 김선영 배우나 이분들도 뭐 워낙 연기에 잘하니까. 워낙 잘하잖아요. 근데 특히 김선영 배우의 연기가 너무너무 약간 심금을 울리는 거기서 포인트가 뭐로 있어요. 나왔지? 남자 주인공인 박진영 배우의 이제 엄마 역할로 나오거든요. 맞다. 네. 그 교감인가? 네네네. 학교 교감. 그래서 씬들이 많지도 않아요. 엄마들한테 해당되는 씬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씬에서 엄청난 연기력들을 보여주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본이 너무 좋으니까 공감대가 확 형성되도록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좋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사 중에 약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그 박보영이 항상 주문처럼 외우면서 다니는 할머니가 해준 말인데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대사가 약간 이 드라마를 통찰하는 어떤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질이 떨어질까봐 이거 끝난 다음에 추천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좀 아껴뒀던 드라마인데 엔딩까지도 저는 만족도가 높은 드라마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다시 도전! 도전. 해보겠습니다. 도전! 네. 특히 사회가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한번 컸었으니까 다시 봐야 사회까지는 좀 되겠네요. 보고 그렇지만 역시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근데 볼 게 많으니까 이게 네. 순위가 있는데 조금 밑에 있었는데 네. 다시 한 2위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1위는 아니네요. 아직 1위는 아니고요. 자, 좋은 작품 소개 감사하고요. 김 작가님은 어떤 작품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추천작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매간이라는 2023년 호러 영화입니다. 메가? 지금 네. 본 것 같, 아니, 여기 포스터를 본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매건으로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요. 매간으로 검색하시면 공포 영화 나오는데. 아니에요? 네. 예. 2023년에 제가 포스터 본 영화제에서 것 같아. 예. 굉장히 이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무슨 영화제 가셨을 때 보신 거예요? 아마 부산일 거예요. 부산? 네. 어. 이거 한참 시네필로서 부산에서 부산까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번에 7월 16일에 2편이 속편이 개봉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1편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최근에 네. 개봉하는 거군요. 이제 7월 1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1편을 보시고 극장에 가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녀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있는데 혼자 사는 이모가 이 소녀의 보호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모의 직업이 되게 잘 나가는 로봇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 이모가 개발한 AI 로봇이 이 소녀의 베이비시터가 되는데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겠죠. 근데 이 로봇이 어느 순간 이 소녀, 이 보호할 대상 이외에 방해가 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척키예요? 그 거의. 넷플릭스에서 그 줄거리를 읽었던 것 같아요. 척키네, 척키. 그러면서 이제 파국이다가 시작되는데 이제 급기야 전원 버튼까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끄고 켜고를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뻔해요. 선을 이제 넘었네. AI가. 선을 넘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다 예상하시는 그대로 일이 벌어지거든요. 척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게? 척키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인형 공포 중에서 제일 예쁜 그래요? 외모와 멋진 외모를 가졌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죄송합니다. 코믹하다는 데 있습니다. 공포인데요? 너무너무 공포인데 이 인형이 막 코믹코어구나.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막 옆에서 사람이 막 쓰러지고 이러는 코믹과 공포가 같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잘못하면 되게 유치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연출력이 뭐야? 진짜 너무너무 이게 무섭고 웃기고가 동시에 5대5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이 스토리는 뻔하지만 이 캐릭터가 가진 어떤 이 미모와 섬뜩함 그리고 이 공포물이 가진 코믹과 또 섬뜩함 이런 것들이 진짜 한데 뒤섞이면서 엔딩까지 막 너무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1편, 2편이 1편처럼 재밌을지는 잘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1편은 제작비 10배 흥행을 했고요. 너무너무 의외로 그래서 바로 2편이 제작에 들어간다 그래서 언제 개봉할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6일 날 개봉하니까 넷플릭스에서 1편 보시고 2편은 극장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2편이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컨셉만 이어져요. 이어져요? 그 인형이 이제 다른 또 영희와 철수처럼 다른 또 철수가 자기의 동료 나타나는구나. 네, AI가 나오고 그리고 입 짧은 햇님이 이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보도가 2편에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기대가 뭐 되는 PC로 뭐 그런 걸 보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먹방을 보는 장면. 자세히 그럴 확률이 높을 네, 것 그럴 같긴 해요.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거 자체가 되게 쇼킹하네요. 갑자기?
저도 이 영화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입짧은 해님이 거기 카메오 출연한다고 해서 이건 또 뭐지? AI로 나오는 거 아니야? 먹는 AI. 아니, 헐리우드의 그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네. 너무 거의- 대단하네요. 거의 그러니까. K 아메리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곧 개봉을 앞둔 2편의 그러니까 전편을 소개해 네, 주신 건데 전편을. 아주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메간. 네. 네, 잘 봤습니다. 매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매건. 매간. 매건도 있나요? 매건으로 검색하면 검색이 전혀 안 돼요. 아. 다른 뭐 영화가 네, 되고. 메간. 네. 저는 2024년에 개봉하지 않고요. 넷플릭스 공개된 8부작 드라마인데요. 제목은 리플리 더 시리즈라는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리플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또 영화.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원작이 영화잖아요. 태양은 가득히. 네, 맞아요, 맞아요. 태양은 태양 가득히. 가득히. 그다음에 99년도에 맷 데이먼이랑 주드로가 나왔던 리플리가 있었고 맞아요.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2024년에 리플리 더 시리즈라고 드라마로 8부작이 나왔는데 이 작품을 제가 보게 된 거는 제가 2024년에 이제 어느 날 감기가 걸려서 심한 감기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좀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맷 데이먼 주연의 리플을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넷플릭스로 보고서 그때는 몰랐던 다른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지는 거여서 참 영화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월 4일 날 이제 이 시리즈가 개봉을 하는데 이 시리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 앤드류 스콧이 리플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연기 진짜 앤드류 잘하시잖아요. 스콧이 리플리라고요? 네. 앤드류 스콧이 리플리고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다코타 패닝이에요. 근데 이제 앤드류 스콧이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드로 역할 디키라는 주드로 역할이 또 다른 배우가 나오는데 좀 처음에는 너무 늑수그레한 거예요. 배우들이. 왜냐면은 거의 이게 1999년에 리플리가 나왔을 때 맷 데이먼이랑 주드로 보면 완전 진짜 청춘의 그렇죠.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고 예전에 태양은 가득히 알랑드롱도 그렇고 이 소설 자체도 원작 소설 자체도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앤드류 스콧님은 거의 막내 삼촌쯤 되는 아니 다코타 패닝의 아버지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케미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디키로 나오는 배우도 조니 플린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도 좀 늑수그레해요. 안 돼요. 그 역할은 정말 안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장벽이 있어요. 뭐 이렇게 리플레이 아니에요? 리플리 맞아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장벽이 있는데 또 하나의 장벽은 이 시리즈가 흑백이에요. 근데 제가 흑백을 또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채도가 낮으니까 인물이랑 배경이 막 구분이 안 되잖아요. 흑백 영화는. 그래서 눈도 점점 나빠지는데 흑백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드라마는 그 이탈리아의 그 딱 지중해 정말 물냄새 막 그 비린내가 진짜 막 풍기는 것 같은 근데 화면에서 그게 흑백으로 그게 표현이 돼요? 네. 정말 이 배경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정말 잘했는데 이 촬영을 누가 했냐면은 There Will Be Blood로 오스카 촬영상을 받은 촬영 감독님이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이 영화를 거의 세공을 했다고 표현할 만큼 한편의 진짜 명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본가 출신 감독인데 스티븐 자일리언이라고 쉰들러 리스트와 아이리시맨을 각본을 썼던 그 각본가 출신의 감독님이 또 감독을 하셨고, 그러니까 연출이랑 촬영이 완벽합니다. 정말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데어윌비 블러드도 진짜 화면이 그러니까 그 화면 아시죠? 화물판에 석유 터질 때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금 이게 원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8부작 드라마로 하니까 막 속도감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호흡은 느리지만
희한하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면이 아름다우니까 이게 약간 옛날 그 히치콕의 오. 느와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음산한 느와르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리플리를 보면은 맷 데이먼 나온 리플리를 보면 리플리가 되게 불안정한 청년처럼 그려지거든요. 그다음에 디키에 대해서도 약간 알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을 갖고 있는 청년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앤드류 스콧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처럼. 더 네. 진짜 흥미진진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플리라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뭐 이 영화에서 이 소설에서 나온 이제 그 단어인 만큼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그런 어떤 심리 현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작정한 사이코 같은 느낌이라서 매력있겠다.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되게 서늘해요. 더 스릴러 같고. 더 서늘하고 얘가 얼마나 두뇌가 명석한지 이런 거를 정말 이 앤드류 스콧이 그리고 너무 잘 그렸어요. 네. 그다음에 앤드류 스콧이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게 눈동자가 이 사람이 흰자가 별로 없거든요. 까만 그 눈동자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눈이 잘못 보면은 되게 공포스럽게 보일 때가 있는데 정말 이 역할에 앤드류 스콧 이상의 배우는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역시나 정말 섬뜩한 이런 연기를 잘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조금 뭐라 그러지? 범죄 스릴러 완성도 높은 범죄 스릴러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드라마를 한번 이 더운 여름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전작을 또 보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뭐 태양 가득히는 많이 못 보셨더라도 리플리는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정말 한편의 진짜 명화를 보는 듯한. 그리고 여기서 되게 유명한 그 화가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리플리가 이 화가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 화가의 그림, 이렇게 화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윤 작가님과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봤던 카라바조라는 카라바조.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 이 카라바조와 이 사람의 관계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영화의 어떤 왠지 코드로 그 영화가 그 화가가 그 영화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 픽션의 실존 인물을 이렇게 섞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카라바조가 되게 유명 화가면서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화가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망나니요, 망나니. 예. 근데 이 화가를 이제 리플리가 약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화가의 그림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생뚱맞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여름에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세 작가의 추천작 먼저 윤 작가님의 TVN에서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미지의 서울입니다. 네, 윤 작가님의 김 작가님의 죄송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호러 영화 메간. 네, 저는 넷플릭스에서 역시 보실 수 있는 리플리 더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메인 작품이죠. 바로 어제 7월 3일 날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항상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간단하게 큰 스토리는 없으니까 맞아요. 큰 스토리는 없어요. 윤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그 공룡 영화가 꽤 나온 지 오래된 것처럼 이 공룡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된 이후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미 사람들이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 갖고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룡들이 그 약간 적도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버려지듯이 방치된 채로 살고 있는다는 설정이 지금 이 영화의 전제고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공룡들의 DNA가 필요했던 어떤 제약회사가 엄청 거대한 금액으로 용병 출신의 조라,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공룡 박사 같은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공룡의 섬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섬으로 가는 도중에 계획이 없었던 그 바다에서 조난된 한 민간인 가족도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약간 너무 뻔하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공룡의 섬으로 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차라리 조난당하는 게 나았을 뻔. 내 말이. 왜 데리고 갔냐고 진짜. 네. 먼저 짧게 그러면 첫 인상 지금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셨는지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이 막 공룡이 나오고 네. 대자연과 네. 이런 설정과 이런 소재들이 재미없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 힘든 거를 이 영화가 해냅니다. 우아한 돌려가기네요. 네, 굉장히 최초예요. 이런 어려운 설정과 걸 소재를 해냈다. 가지고 재미없기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걸 결국 해내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팝콘을 먹으려고 간 영화기 때문에 그냥 팝콘 정도만 기대했는데 눅눅한 팝콘이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스토리 소개해 주실 때 공룡이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운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맞아요. 듭니다. 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와우. 와우! 난 정말 오늘만큼은 셋이 합의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와 이것도 저는- 재밌는데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진짜 왜 이렇게 평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좀 너무 관대하다 이런 저는 건지. 진짜 이런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이 작가님의 그 감성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 좀- 포용력이 대단합니다. 와. 제가 약간 좀 뭐 웃음 장벽도 낮고 영화 그런 재미에 대한 장벽도 좀 낮은가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왜 못한 게 재미가 없으셨는지. 어떤 게 재미가 없었냐면 너무 많아서 지금 얘기할 게 근데 너무 왜 많은데 어떤 포인트가 가장 재밌으셨는지가 되게 물론 궁금한데, 공룡이 나오는 모든 씬을 너무 사랑해요. 네. 그런 면에서 아니 근데 네. 공룡이 뭐-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뒤에 잠깐 그렇죠. 공룡이 나오기엔 공룡의 그 뭐라지 공격력이나 이런 어떤 네네네.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알던 공룡의 외모도 아니고 이런 아니, 여러 근데 가지 것들이 좀 저는 사실은 이 주라기 시리즈에 그닥 관심도 없고 여기서 찾아보니까 첫 편이 나왔던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맨 처음 만들었던 게 무려 1993년도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 완전 똑같이 리메이크한 줄 알았어요. 오. 그때 봤던 비주얼의 충격이 물론 CG가 엄청 발전을 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이 그때 나 아니, 이 장면 그때 본 것 같은데 이런 오히려 느낌. 퇴보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근데 그 1편의 충격에 비교할 순 없죠. 1편은 너무나 그게 그건 당연한데 충격적. 발전을 했어요.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거기다 아니 톱스타들까지 그 불러서 저는 심지어 이거를 어떤 대학생이 막 나 주라기 공원이랑 조스랑 막 인디아나 존스랑 너무 감명 깊게 봤어. 그걸 그래서 다 짬뽕했어. 근데 그걸 짬뽕해가지고 너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엄마 나 1,000,000원만 막 이렇게 졸라서 그 1,000,000원을 가지고 만든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는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입니까? 스칼렛 요한슨이야. 아니 근데 저는 주라기 공원 1993년 그 스필버그 그 작품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그 좋아해서 영화는 정말 되게 센세이션하고 여러 번 네. 봤었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영화죠. 네, 정말 정말 좋아해서 그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어떤 향수도 되게 있고 여러 번 봤지만 그래서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 스필버그가 그 시리즈가 너무 망가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손을 본 자기가 많이 개입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올드해 보여. 그래서 되게 스필버그의 향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저는 그런 것들조차 저는 좋았어요. 전 좋았고 그다음에 그 1993년작의 그 충격 이후 사실 나왔던 작품, 그러니까 2편까지가 이제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3, 4, 5, 6 요번에 이제 7편인데
저는 이 쥬라기 공원의 이 시리즈는 고만고만한 재미가 어떤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관대하시네요. 네, 그냥 고만하고 그다음에 크리스 프렛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크리스 프렛이 그 작은 공룡을 이렇게 막 훈련해서 그때 기다려. 네. 먹어, 그게 이거. 5편인가? 그게 네. 아마 가장 이 이제 시리즈 쥬라기 중에서 공원에서 월드로 넘어가는 처음 바뀌었을 때 그 작품이 시리즈 전체에서 흥행 1위라고 하더라고요. 93년 작도 그건 아마 아니고 그게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티켓 있죠. 가격이나 이런 게. 근데 그 4편에서 저는 그때 또 재밌었고 좀 고만고만하다가 그때 확 재밌다가 또 쥬라기에 고만고만하다가 대한 애정이 있으시네요. 저 굉장히 있죠. 저도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요. 6편까지 너무 재밌게 봤고 6편에서 이제 7편이 새로 리벌스 된다고 하길래 이제 이 6편까지 이어왔던 이 지구에 대한 어떤 애정, 동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아주 깊고 재밌는 오락 영화가 될 거야라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아유 김 작가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기대를 하지 계속 마라. 뭐야 기대도 없이 왜 이런 영화를 모든 영화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30년 넘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계속 재밌어 왔는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하겠어요. 지난 그 6편도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 전까지 한 번도 실망한 적 없고 이 정도면 진짜 오랫동안 되게 스토리 탄탄하게 잘 이어오고 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무너졌네. 저는 반대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 2편 봤던 기억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띄엄띄엄 봤던 것도 같고 안 본 편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공룡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서. 정말? 근데 너무 사랑해요 공룡. 이 영화가 굉장히 리부트되고 막 뭔가 되게 다시 붐이 일 것처럼 엄청나게 좀 홍보를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되게 새롭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락이든 감동이든 의미든 뭐 하나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거는 오락면에서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비주얼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멋지고 그런 장면은 다 역시 CG 대단하다까지는 알겠는데 예전보다 발전된 어떤 비주얼이 아니니까 뭔가 새로운 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약간 노력한 흔적은 좀 보이는 게 예를 들면 저는 그게 설정이 공룡들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됐다. 이런 설정을 깔아놓은 것도 약간 새로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겠구나부터 시작해서 공룡을 굳이 그 변형시키는 유전자 조작을 했다 실패해서 변형된 괴물 같은 돌연변이가 나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공룡이 파워가 엄청 더 세지거나 뭔가 뭐 하다못해 지능이 높아졌다거나 뭔가 다른 공룡이어서 그런 설정을 넣은 거라고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그냥 외형만 다를 뿐이지. 그거는 저도 조금 왜냐면은 그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 디렉스가 그 돌연변이 실험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문이 안 닫혀가지고 얘가 깨어나가지고 뭐 그런 건데 얘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서는 엄청 실망했어요. 왜냐면 거기서가 하이라이트잖아요. 맞아요. 맨 오프닝에 있었던 그 디렉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약간 이거를 이 괴물 이 크리처 디자인을 약간 그 에일리언에서 착안을 했대요. 근데 에일리언이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냥 더 못생겨진 공룡일 뿐이지. 못생긴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그리고 전투력도 되게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명탄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너무 허약해.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더 허약한 유전자. 그러니까 완전 초강력 그 진짜 상상도 못한 저도 어떤 뭔가가 좀 되게 있었어야 실망했어요. 되는데 이건 뭐지? 왜 저럴 거면 유전자 조작이라는 뭐 저런 설정 왜 하고 유전자를 잘못 조작. 아니 근데 저도 마지막 그거는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디렉스가 너무 힘이 없었다. 그다음에 거기에 뭐 특별한 액션이 없었다. 그건 너무나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재밌었던 건 뭐죠? 그러니까 글쎄요? 너무 그냥 이거는 이 공룡 영화에 대한
이 시리즈에 대한 그냥 그런 것 애정으로 같아요. 예, 그냥 흐린 눈하고 다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엉성하거든요. 갑자기 눈이 흐렸어. 갑자기 자백해.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포장 이제 포장. 애정이 없는 상태로 봐서 그런지 애정이 몰라도 없으면 좀 더 너무 엉성한 거 투성인데 뭐 예를 들면 가짜않게 갑자기 그냥 오락만 할 것이지 막 인류애를 끼워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아무 설득력이 없이 갑자기 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에게 이 넘겨주지 말고 이거를 모두에게 공개합시다 하는데 그걸 또 갑자기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 설정 자체가 처음에 소클라 뉴어슨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대사가 자기가 이제 전에 했던 일에서 동료를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 일을 쉬고 있다라는 설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액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때문에 이거를 설정을 받아들인 건데 가서 정말 숱하게 뭐 예상했던 대로 동료들 정말 다 잃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 설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이거를 인류에게 공개하시다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니 저 돈 다 제약회사에서 됐을 텐데 아니, 그리고 제약회사가 바보야? 그 계약서 어떻게 할 내 건데? 말이 그런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의 과정이 나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약회사 돈으로 저걸 다 해놓고는 저걸 제약회사에게 넘기자. 제약회사는 사실 이게 악인지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약회사에 넘겨야 약이 나오지. 그거를 인류한테 공개하면 인류가 뭘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설정을 차라리 빼고 가던지 굳이 이 인류의 설정을 왜 넣었으며. 아니 그리고 그 인류애라는 게 그 영화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나중에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막 갑자기 천하의 나쁜 놈, 죽어도 싼 놈 같은 행동을 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것도 대표 1인이잖아요. 언제 죽어도 싼 놈이 이 세상에 어디 내 있습니까? 말이. 요즘 영화에서 누가 그런 캐릭터를 그런 스탠다드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희생시켜. 스탠다드는 여기에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인물 설정 자체도 그냥 이 모든 블록버스터 지금까지 공식에 나오는 대로 예를 들면 어린이 한 명이 필요하니까 넣고 약간 그 공룡 어린이 아기 공룡도 필요하니까 넣고 그것도 너무 뻔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NPC처럼 등장하고 그대로 활용이 되고 약간 하나 다른 게 있었다면 그 저기 난민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그 딸의 남자친구로 나오는 누가 봐도 개차반인가 같았던 남자애가 알고 보니까 조금 괜찮은 애였다라는 약간 의외성 말고는 모든 인물 설정이며 모든 행동들이 뭔가 다 빼다 박은 듯이 그냥 시나리오 AI가 썼나? 네.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다 그냥 취합해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각 그 배치시킨 느낌. 그래서 적당히. 네, 어린애가 사고 칠 줄 알았고 그리고 결국에 제가 뭔가를 해결하겠지. 이것까지 전부 다 너무 틀에 박힌 대로 그대로 그 사람 진행이 됐고. 저 돌아오겠지 하는데 진짜 살아 돌아오고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지금까지 주라기 월드 지금까지 시리즈를 주라기 공원부터 이어오면서 뭐 스토리가 막 크게 막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 김 작가님? 뻔하죠. 뻔하잖아요. 솔직히 뻔한데 뻔하고 그 인류의 이 어떻게 이렇게 음. 밀당하느냐 그 능력. 맞아요. 그거는 이 영화는 밀당을 못 해요. 그냥 1, 2, 3, 4, 5, 6, 7, 8, 90을 그냥 한 박자씩 늘어났을 뿐이지 반박자, 스타카토 이런 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인류애나 그 메시지도 주라기 공원 1편부터 되게 일관되게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리고 뭐 인간이 저기 다른 뭐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 지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공의 선을 향한 인간들의 어떤 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뭐 크게 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 안 아니, 드는데 아니 보편타장한 뭐 월드피스 같은 대전제가 그냥 얘기하면 사실 좀 유치하고 뭐 그런 걸 뭐하러 얘기해 같은데 이걸 어떻게 녹여내냐가 사실은 영화와 기본 드라마의 그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정말 설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객에게도 설득하지 않고 이게 옳잖아. 옳으면 해야지 같은
그러면 뭐하러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봐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런 영화를 그런 거에 대한 설득에 무게를 두고서는 본다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럴 거면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넣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넣지 않으면 그냥 오락만 추구하면 되죠. 에이, 여기서 어떻게 오락만 있습니까? 메시지가 꼭 있어야죠. 그럼 넣으려면 잘 잘 넣어야지. 넣던가 아니면 그냥 오락만 하던가 이렇게 어줍잖은 걸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는 아까 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스칼렛 요한슨이 무슨 전직의 무슨 요원인데 돈을 보고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섬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갑자기 정의의 막 용사가 돼가지고 그게 저는 캐릭터 붕괴가 된 게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서양을 갑자기 조그만 보트 가지고 건너는 가족이 왜 등장했느냐. 왜냐면 그리고 어린이가 필요해서. 아니 그리고 이 팀이랑 이 제약회사랑 같이 떠난 이 스칼렛 요한슨 팀이랑 이 가족이랑 너무 따로 노는데. 맞아요. 왜냐면 섬에 도착하자마자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얘네 둘이 그러면 붙어 다니면서 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섬에 도착해서 얘네가 그냥 찢어졌다가 엔딩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각본이 그 쥐라기 공원 1편 썼던 각본가가 요번에 30년 만에 쓴 거 아시죠? 1, 2편 1, 2편 썼던 그 각본가가. 근데 데이비드 코앱이라는 분인데 정말 30년 만에 합류를 했는데 이게 감이 떨어지신 건지. 그럴지도 몰라요. 이 두 팀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1, 2편을 보면 거기에 패밀리 스토리가 되게 강하잖아요. 가족. 그다음에 거기에 그 어린 아이들, 이 공룡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 얘네들이 막 벌이는 그런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게 너무나 잘 그려졌었잖아요. 그 주방 안에서 그 두 아이가 막 그 티라노사우루스랑 막 그런 서스펜스가 대단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 스칼렛 요한슨 팀이랑 이게 엮여야 되는데 엮지를 않고. 그러니까 엮다가 그 엮은 시나리오도 있지 않았을까 그 버전이. 왜냐면은 너무 거기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굳이 두 팀이 나왔는데 엮이질 않아 섬에서 따로 놀아. 이게 너무나 좀 각본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그 스칼렛 요한슨의 첫 번째는 캐릭터 붕괴, 두 번째는 이 두 팀의 그 따로 노는 구성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흐린 눈을 하고 봤다. 근데 저는 최악 중에 최악은 음악이었는데 음악이 너무너무 올드하고요. 영화 전편에 깔려 있어요. 정말 쉴 새 없이 음악이 깔려 있는데 음악이 감정을 앞질러 가서 슬프지 않은데 자꾸 슬픔을 강조하고 긴박하지 않은데 죽을 듯이 음악이 막 쫓겨다니는 음악이고 그 음악 때문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못 만든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아니 근데 나도 음악도 그 빠바바바바 그 음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그 공룡의 그 아름다운 그 외형을 보면서 그 인간이 그 감동 먹은 순간에 빠바바바밤 빠지셨어. 흠뻑 빠지셨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93년으로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도 93년에서 느꼈던 비주얼적 쇼크와 근데 감동을 그것보다 넘어서지 못해. 못했단 말이에요. 퇴화했어. 네. 그게 다야? 같은 CG를 저렇게밖에 사용 못해?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이거 제작비 1,000만 원 가지고 만들었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CG를 지금 2025년에 그 CG가 웬 말이야. 왜 전 괜찮았는데요? 저는 그 공룡 마지막 그 디렉스는 제가 말했지만 그 못생긴 공룡은 실망을 했지만 그 물속에서 그 수영하는 공룡 개성이 약간 조스 없고요. 생각나면서 좋았는데 저는 93년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공룡들이 나오고 그 공룡들이 생긴 것처럼의 어떤 다른 캐릭터를 다 갖고 있고 성격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공룡은 그냥 와 크다 와 뭐 하늘 난다 이런 거밖에는 그냥 똑같은 공격성을 보일 뿐 공룡이 가지고 있는 육식 공룡의 어떤 특징 뭐 바다에 사는 공룡들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룡이 좀 적게 나왔고 맞아요. 너무 적어요. 공룡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궁금하지 않은 막 스칼렛 요한슨의 막 과거사, 뭐 누구의 과거사 이런 것들이 그 부분 굉장히 지루했어요. 네. 앞에 썰이 너무 길어. 너무 졸렸어요. 앞에 썰이 너무 길어서 공룡이 안 나오는 나머지 시간은 많이 지루했다. 저도. 그러니까 조스 봐요. 조스가 나오는 시간은 몇 분 안 되지만 조스가 2시간 내내 나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근데 여기는 인간 스토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인간 스토리도 되게 뻔해. 뭐 스칼렛 요한슨이 뭐 아픔이 있고 그 선장? 그 던컨도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약회사의 그 빌런은 그냥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빌런이야. 그 그냥 빌런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그릴 바에 좀 더 악하게 그리던지. 예를 들면 그 배 안에서 그 떨어질 뻔한 여자애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로 얘가 악당 역할이구나가 드러나는데 차라리 그러면 발로 차버리던지 같은 좀 더 센 캐릭을 주던가 약간 그것도 조금은 그런데다가 이 네. 악당 역할로 나오는 이 루퍼트 프렌드라는 배우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그 루퍼트 프렌드 보면은 그 홈랜드에서 이 사람이 많이 알려졌고 그 드라마 홈랜드에서 되게 잘해요. 그리고 비주얼도 되게 좋고. 이 작가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전혀 아닙니다. 에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멋진 배우라서 이 역할에 조금 저는 안 어울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칼렛 요한슨이랑 비주얼적으로 약간 남녀 관계에서 어울릴 법한 비주얼인데 뭐 제약회사가 물론 뭐 큰 제약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실제로도 빌런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얘가 그 제약회사 대표로서 그 돈만 밝히는 어떤 뭐 그런 악당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캐릭터도 부족하고 설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초반 설정에는 약간 그 약 잘 팔게 생긴 엄청 입 잘 털고 되게 막 허풍 센 그건 되게 그 캐릭터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초반에 사람도 설득하고 다니면서 막 돈으로 포섭하고 이러고 다닐 때는 그러니까 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 캐릭터는 괜찮은데 싶었는데 뒷부분이 조금 별로 악랄하지가 않아. 악랄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도 조금 캐릭터가 모든 캐릭터의 약했다. 존재감이 점점 약해져서 엔딩에서는 완전 이 모든 게 다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그리고 저는 스칼렛 요한슨이 여기 캐스팅됐다고 해서 사실은 무슨 뭐 그 블랙 위도우처럼 액션을 하진 않겠지만 스칼렛 요한슨의 그 몸 액션 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조금 그런 장면을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총 가지고 다니면서 좀 날렵하네. 하고. 역시 몸 잘 쓰네. 요 정도지. 좀 그런 걸 돋볼 수 있는 뭐 씬이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스칼렛 요한슨 영화 최초로 저는 연기력도 좀 이상하게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표정과 웃음 이런 것들을 그냥 남발하더라고요. 그게 연출의 문제였던 것 같고 배우가 연기력의 문제이기보다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봤는데 여기 스칼렛 요한슨이랑 그다음에 그 헨리 박사 그 공룡 덕후로 나오는 그 조나단 베일리랑 그다음에 루퍼트 프렌드랑 또 그 던컨 선장으로 나왔던 그 흑인 배우 누구죠? 그 마허샬라 알리래요. 마허샬라 알리. 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솔직히 캐릭터가 약간 약해서 조금 다들 2% 부족하다고 봤는데 저는 스칼렛 요한슨은 잘했다고 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은
그 배우 특유의 매력으로 역시 스타는 이름값을 하는구나. 그건 맞아요. 이름값을 하는 왜냐면 존재감이 있다. 제가 얘네들을 다 하드캐리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서 캐스팅을 잘 했다. 그래도 스칼렛 요한슨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새로운 시리즈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크리스 프렛처럼 계속 끌고 가겠구나. 저는 오히려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 연기를 세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스타 파워 같은 거. 다른 저는 캐릭터들에 비해서. 원더우먼에서 느꼈던 그 겔가도?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 자기가 가진 어떤 그 평소의 여성성을 보이지 말아야 할 때 이렇게 잠깐씩 내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원더우먼의 겔가도시 되게 심하게 저는 느꼈거든요. 원더우먼 시리즈를 보면서. 그게 어떤 거예요? 뭐 약간 예쁜 척? 이런 거?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어떤 지금 저 표정 아닌데? 지금 저렇게 웃는 거 아닌데? 싶은 순간이 이 완전히 캐릭터와 일치되지 않았을 때 반은 나 겔가도시고 반은 나 원더우먼이야. 약간 이런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스칼렛 요한슨한테도 느껴져서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저는. 뭐 괜히 약간 헨리 박사한테 약간 조금 뭐 여성적인 매력을 보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느끼셨다는. 그러니까 웃을 수 있어. 근데 그 웃음이 지금 이 남자와 내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적당한 웃음이 아니라 약간 홀리는 웃음? 네, 자기가 가진 어떤 평소에 남자 앞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거는 너무 알아? 개인적인 해석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느낌이.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 너무 배우가 막 끼를 부려? 그러니까 겔가도스의 경우에는 매번 그래요. 무슨 영화에서도.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거든요. 약간 연상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1승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송강호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송강호와 스칼렛 요한슨? 아니 무슨 연결이죠? 저렇게 연기력. 약간 역할에 착붙이 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배우의 뭔가 캐릭터가 나오는 것 네. 같은? 그래서 송강호가 왜 저렇게 연기하지 하고 너무 의아스러웠던 게 1승이었어요. 저는 그 처음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스칼렛 요한슨 연기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웃음 아니야. 웃을 순 있지만 저 웃음은 아니야 하는 느낌의 웃음을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저런 배우가 아니었는데 왜 이번 영화에선 저렇지? 연출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죠. 연출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 상황에서 가지로. 웃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가판 위에서. 근데 가판 위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뭐, 들판에서도 한번 하고 뭐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오버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서.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면 스칼렛 요한슨은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이게 막 연기력을 논할 만한 영화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제가 스칼렛 요한슨 되게 잘했다고 느낀 게 연기나 존재감이 없는 연기를 못하거나 존재감이 없는 배우가 할 때 영화가 확 망가지는 경우가 또 그거는 많아요. 당연하죠. 많아요. 그래서 연기들을 다 제가 좀 좋게 봐서 그런지 연기들을 그래도 다 잘하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 못하는 배우는 없었다. 하지만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애기까지. 사실 뭐 큰 기대. 그 애기도 귀엽잖아. 애기 귀여워요. 음.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가장 큰 기준이 스칼렛 요한슨이 맞긴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스칼렛 요한슨이 주라기 시리즈에 나온다고? 이런 궁금증 때문에 사실 본다면 그 이유 때문에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요번에 뭐 인터뷰 많이 한국에 와서 했지만 본인이 엄청나게 이 주라기 공원 팬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그런 환희를 느낀다고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셨나? 그래서 기쁨에 너무 신나서. 그다음에 감독도 가렛 에드워즈 이 감독도 스필버그가 지금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라는 게 자기는 믿기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스필버그 팬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동력이었고 활력이었고 약간
저는 그런 게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점점점. 고군분투 칭찬을. 저는 근데 이 영화를 아무 정보 없이 봤는데 보면서 스필버그 감독님 슬프겠다. 되게 이 시리즈가 망가져가는 게 너무 슬프겠다 했는데 웬걸 엔딩 크레딧에 이스큐티브 프로듀서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딱 뜨는 순간 저는 저의 세계관이 붕괴되면서 근데 요즘 약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지만 이 리메이크도 너무 많고 옛날 뭐 시리즈를 연결해서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약간 오리지널 스토리에 대한 갈증이 좀 그리고 약간 보는 영화마다 약간 구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좀 많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좀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화뿐만이 아니고 약간 그게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좀 오리지널리티의 얘기도 좀 보고 싶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갈증이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근데 스필버그는 그 지난번에 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그 6편 있잖아요. 그게 흥행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안 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3년 만에 다시 7편이 나왔을 때 본인이 엄청 이 시리즈가 완전 망가져 버릴까 봐 엄청 신경을 썼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목도 막 새로운 시작 뭐 리버스라고 짓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떻게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듣고 이 영화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막 슬프고 그래요. 저는 진짜 막 마음이 아려. 그 정도인가요? 근데 저는 오리지널 스토리 작품들도 요즘에 많이 좀 수작들이 많이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전설적인 프랜차이즈도 그냥 끊겨버리면 그거 자체로 또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저는 저는 기왕 이렇게, 새로 시작한 김에 잘 해나가길. 아니, 이런 식의 얘기로 이런 식의 비주얼로 돌아올 거면 그냥 끊겨도 되겠다라는. 아니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이제 리버스 했는데 끊기면 어떡해요, 여러분. 극장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막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가 이제 끝나고 불이 켜졌는데 그래서 어떤 점이 저렇게 화가 나실까 하고 이렇게 옆에 가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점을 화가 나셨는지 가까이 가서 들었더니 아우 너무 재밌네. 아유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지금까지 보신 영화가 뭘지 그게 더 궁금한데. 그래서 그럼 스필버그 감독님의 감성이 이 나이대에 통하는 감성으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막 짬뽕되면서 저는 제 엔딩 크레딧 보면서 너무 계속 슬펐어요. 그냥 마음에 애리고 너무 안타깝고 막 팬심해. 그 정도였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더 이상 할 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슬프지만 김 작가님은 평점을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1점이요? 와우. 진짜 극과 극이다. 저 너무 슬프고 화나요. 음. 윤 작가님은요? 저는 그냥 3까지는 도저히 못 줄 것 같고요. 2.5? 저는 3.9점 드립니다. 평균 진짜 점점 높으시네요. 평균 높여주세요, 이 작가님. 이 정도 엄청 후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는 그냥 이 더운 여름에 극장에서 보시기 딱인 영화다. 전 딱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뭐 1편부터 6편까지를 몰아보시기. 집에서 봐라. 네. 저는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모든 선택은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니까요. 뭐 주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아니, 자막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나 주식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하지만 뭐 극장에서 볼만하다. 뭐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은 어느 정도 만족을 준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뭐 힘드신 가운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알림 좀 설정.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